아니, 저놈은 정말 사람을 치네. 대민들! 오늘 저 그다란 술을 한 마리 때려 잡아가지고 잔치 한번 벌려봅시다.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 이수자. 조금씩 풀려지면 중국 쪽 일도 많아질 거니까 하여튼 국내 쪽에 신경 써가지고 일정 마무리 짓고 연락 좀. 알짜배기 여행사 사장. 아유, 혼자 떠서 먹는 거야 이제. 꿀 뚝뚝 떨어지는 딸바보 아빠. 그리고 1501년 11월 25일 날 진성이 씨 집안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던 태교 선생. 입담 하나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스토리텔러 류필기 씨. 공연보다 더 흥미로운 그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낙동강 지류 하천이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다고 해서 그 이름도 하회마을.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하회별신굿 탈놀이 상설 공연장입니다. 공연이 있는 날 아침 사뭇 진지하게 연습이 한창인데요. 어째 오늘은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 하나, 둘, 셋, 어깨. 다섯, 뒤꿈치. 별신굿 탈놀이 공연만 20년 차인 필기 씨도 왠지 긴장한 눈치. 그도 그럴 것이 하회별신굿 탈놀이 인간문화재 이명규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양마선이 마당도 자 뒷짐을 이 왼팔 뒷짐을 지어보세요. 오른팔 중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알겠습니까? 네. 자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오랜 세월 풍자와 해악으로 민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최고의 콘텐츠.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 필기 씨는 그 원형을 잘 지켜가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한참 부족하고 저희들도 느끼고,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교육, 전수 교육이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관객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평상시 연습은 할까? 아니면 정말 전문가네라고 느끼었을 정도만큼의 저희들이 자체적인 연습도 필요한데, 이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후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죠. 전수가 모두 끝나고 누가 어떤 배역을 맡을지 스승님이 정하는 순간 다들 숨죽여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필기 100점, 김조호 부, 손예광 씨. 자, 공개합시다. 네. 오늘 100점은 유필기 씨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점. 자주 맡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하이탈춤 중에서 백정은 이제 소가 나오면 소를 때려잡아서 소불안하고 염통을 띠서 관객들에게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상도 이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관객들하고 제일 호흡하는 역할 중에 이제 배역이 백정이라는 역할로 보면 돼요. 자주 우리 맡으시는 편이세요? 자주 맡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선배님들이 후배들한테 토요일은 선배님들, 일요일은 후배들, 그래서 이제 교차로 이렇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시죠. 이거 이제 우리 대기실이요. 벌써 몇 년째 주말마다 공연을 하다 보니 공연장 대기실이 집처럼 편한 필기 씨. 탈놀이 전수자로 20년 동안 수련하고 이수자가 된 지도 다시 14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어찌 지내왔나 아득한 세월. 탈놀이를 전수받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뭣도 모른 채 탈춤반에 들어갔던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 와서 이제 전수 받아보고 하니까 어때? 재밌어요. 그래서 무슨 배역 맡았어? 네, 전 임해요. 임해? 네. 바보 연기 잘해야 되는데. 그래, 악기도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만 걔도 배역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보존을 이제 이끌어간 차세대 리더들이 돼야지, 너희들이. 네. 이 탈춤이 안동을 대표하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탈춤을 추면서 저희도 안동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 이런 탈춤이 있는 것도 몰랐고 우리 문화가 이렇게 우수한 것도 사실 몰랐더랬고, 근데 이렇듯 오래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는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어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공연 1시간 전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은 필기 씨. 한두 번 공연한 것도 아닌데 무대에 오르기 전 이렇게 단장을 할 때면 매번 마음 한켠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관객들을 만나게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장장 석 달 동안 문을 닫았던 공연장. 무대에 설 수 없었던 그 긴 시간 동안 무대와 관객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사실 코로나 터지고는 사실 관광객분들이 거의 제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런 방역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객분들 오시고, 사실 아무도 없을 때 공연하는 것과 한 명, 두 명 있을 때와 또 이렇듯 지금 거의 자리를 코로나가 잊혀질 정도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광객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공연하는 우리 마음가짐, 자세부터가 틀려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귀한 걸음하시는 이런 관광객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시죠. 공연만 했다 하면 관객 500명은 기본이었던 안동의 대표 컨텐츠이자 인기 공연인 하회 별신구 탈놀이. 코로나로 인해 예전 같진 않지만 오랜만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객석을 채웠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별신굿을 하기 위한 신내림 과정 강신이 진행되고 이어 무동마당이 시작됩니다. 안동에 와야만 볼 수 있는 별신굿 탈놀이 공연. 객석은 순식간에 초집중 상태가 됩니다. 수백 번도 더한 공연. 무대 밖에 대기 중이지만 소리만 들어도 공연 진행 상황이 훤하게 보이는 필기 씨. 마침내 백정이 나설 때입니다. 이 백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 백정 배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좀 험상궂고 난폭하고, 그리고 가끔은 이 소를 때려잡은 뒤에는 희열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 잡은 소불알 염통을 가지고 장사를 할 때는 또 부드럽게 또 물건도 파는 그런 것들도 하고, 다양한 이 백정이라는 배역이 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늘 이렇게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좀 희열을 느끼죠. 자, 이제 신나게 한판 놀아볼까요?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 총 10마당 중 가장 파워풀한 마당으로 알려진 백정마당이 시작됐습니다. 신분사회의 차별을 상징하는 소와 당당하게 맞대결을 펼치는 백정. 아따 저놈의 소 불알 한 번 크다 해가지고 저 불알을 뚝 네가 먹으면 양기역 쓰기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 저놈의 소가 사람을 치네. 새들들 오늘 저 그다란 술을 한 마리 때려잡아가지고 잔치 한번 벌려봅시다. 백정마당은 유교사회의 도덕과 점잖 떠는 양반의 위선을 속 시원하게 조롱하고 풍자합니다. 맛 좋고 양기에 좋고 늙은 양반 젊은 마누라 두치대로 살라도 뭐 이 소라야 이건 일이 안 됩니다. 살라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참 뭐 장사야 뭐야 됐든 간에 내 기약 나온 김에 춤이랑 한바탕 실컷 추고 노다 갑시다.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며 800년을 전해 내려온 별신굿 탈놀이 공연. 시대가 변하고 세상도 변했다지만 별신굿 탈놀이 공연은
시대를 초월한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습니다. 웃고 우는 관객들과 소통할 때마다 필기 씨는 현재에도 통하는 전통의 힘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아무리 잘하는 필기 씨라 해도 50년 경력 인간문화재 스승님 눈엔 아직 멀었습니다. 스승님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계속됩니다. 망태기 안으로 움직이지 말고 망태기 밖으로 가요. 네. 그래야 춤출 여유가 있어. 네네. 그러니까 너는 보면 계속 춤추면 자꾸 안으로 자꾸 온다. 안으로 들어보면 춤이 적어지잖아. 예, 알겠습니다. 이 하회 탈춤의 그 특징이 언행이 일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보게 자네가 감히 이래보다는 여보게 처녀가 감히 행동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성을 낼 때는 성을 내야 되고 그러면 그 가면의 표정이 탁 살아나오잖아 말이야. 근데 그걸 지대로 못하는 거지. 올해 해도 사실 어찌 보면 아직 갓났네. 그런 수준이라는 걸 선생님들 눈에 보이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보면 다음 무대에 또 들어갔을 때 손동작 그다음에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 느리게 한다고 하고 전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르다 이러신 거 보면 좀 더 연습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사실 살아있는 우리 보존의 최고의 선생님이신데 저는 말씀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는 발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저는 또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전통을 계승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등에 지고 평생 걸어야 하는 길. 버겁고 무거워 벗어던지고 싶지만 비틀거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준 것 또한 사명감의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스승님들이 앞서 걸어갔던 그 길을 필기 씨도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오랜만에 선배와 한잔하는 자리. 탈춤을 함께했던 고등학교 선배이자 지금도 탈놀이를 함께하고 있는 각별한 선배인데요. 술 한잔 들어가자 선배는 또 철없던 시절 얘기를 꺼냅니다. 야, 너 그거 생각나? 뭐요? 너 모래사장에서 머리 꿇고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혼자서 머리 박고 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툭 일어나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더니 형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나 집에 갈까? 이러면서 했던 거 기억나냐고. 생각했던 거는 1에서 5까지 정도였는데 갑자기 한 8, 9까지 치고 들어가기는 갑자기 웃기가 나도 모르게 짰는데도 안 되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웃긴데 그때 생각으로 저게 형을 그만큼 좋아하고 믿었다는 놈이 그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제 회장이니까 내 하나 박살 나면 딴 애들이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다 말 잘 들으니까 대표는 네가 맞아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연애 한다 그러니까 예 그거까지 되는데 훅 치고 들어오는 게 생각 중에 뭔가 이상으로 뭐 아프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그때 내가 집에 갔나? 안 갔지. 그래 집에 갔으면 내가 나한테 죽었을 거야. 그거 사과했지 내가 미안하다고 훅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 하이마을 동네 가서 뭐 김치하고 수박하고 막 이런 거 썰어갖고 먹기도 하고 재밌었죠 안 그래도. 별 생각 없이 탈춤을 시작했던 고등학교 시절. 그때만 해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평생 이 길을 걷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피가 끓어오르던 젊은 시절 고달프고 배고픈 전통 계승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도 싶었던 필기 씨. 하지만 그때 필기 씨의 손을 잡고 기어이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선배입니다. 근데 내가 23살 막 나왔을 때 그때 왜 잡았지? 몰라. 그냥 같은 시골 놈이고 뭔가 같이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때도 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조금 방황하던 시절이었고 반짝이는 생각으로는 이놈하고 한번 이런 활동을 이런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지. 대학도 최고학교 나왔고 운동하면서 뭐 간단한 개인 사업이나 아니면 뭐 좀 그런 쪽으로 빠졌을 수도 있는데 제대 딱 하자마자 따라와라고 딱 맥살 잡고 문화판으로 이끌어줬던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가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마치 레팔레마 돌아다니면서 막 흥청망청 놀았을 텐데 그래도 이런 문화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자제도 하고 또 뭔가 낮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배우면서 어찌 보면 선배 덕에 또 그런 기회가 다 만들어졌죠. 고생하는 의미에서 한잔하자. 파이팅! 언제 이렇게 성장했을까? 선배는 후배 필기 씨가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우리 안동의 스토리 그리고 인근 경주, 영주 그리고 봉화, 영양 이런 곳에 있는 산지에 있는 전통의 스토리를 꺼내가지고 현대화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러한 스토리들을 정말 제대로 잘 꺼내서 정말 스토리로 어떤 우리 만약에 뭐 경북이면 경북, 우리 나라면 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스토리텔러꾼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끌고 따라가는 선후배에서 이젠 든든한 동료가 된 두 사람.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원이 우리 원이 예쁜 원이 원아 투아 원투 쓰리야 원아 투아 원투 쓰리야. 아침마다 전해요. 너는 나의 참 공주처럼 키우네. 공주처럼 키워. 엄마는 날 가진 부자. 엄마 갔다 올게 뽀뽀. 자 학교 잘 갔다 와. 밥 먹고. 안녕. 언니 아빠 갔다 올게요. 빠이빠이. 안녕. 그래 출근 잘하고. 잘 갔다 오세요. 안 늦게. 늦어도 8시 10분에 나가야 돼요. 밥 차려 먹이고. 지성이도 보내고요. 엄마 그래 갔다 지성이 올게. 안깨가 천만 다행. 엄마 갔다 올게요 공주. 내 머리. 백거업선 엄마 댕겨오겠습니다. 갔다 와. 한대 여보. 운전 조심하고. 네. 이 학교가 여기서 한 40분 정도 직장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카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을 태워서 또 학교를 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애들 넘치기 전에 보통 가는데 오늘도 얘가 또 일찍 일났네요. 안 그래도 또 준비하자 이제. 아침 준비해 줄게. 아빠 아침 뭐야? 계란하고 햄 볶아줄게. 나 계란 싫어하는데. 햄은 맛있잖아. 일찍 출근하는 교사 아내를 대신해 아침상을 준비하는 필기 씨. 이제 제법 능숙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 시간도 많이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애들 좀 많이 봐주는 편이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애 학교 등교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는 게 그리고 유치원, 둘째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는 게 이제 일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죠.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되고 한가해지면서 아내 대신 집안일을 맡아온 필기 씨. 해보니 아이들 입맛 맞추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먹는 집도 있겠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 주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아유 이제 혼자서 떠서 먹는 거야 이제.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빠가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훌쩍 자란 아이들. 요즘 필기 씨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도 그냥 먹는 게 다였는데 이렇게 애들 챙겨주고 또 애들 잘 먹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 언제 또 이래 컸나 싶기도 하고. 결혼한 지가 그제 같은데 아마 뭐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있겠네. 금방인 것 같아요 진짜. 먹어봐. 여원이가 맛있게 밥을 먹는 걸 보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각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는데요. 누나가 한창 등교 준비를 하는 동안 아직도 쿨쿨 꿈나라인 둘째 지성이. 여원이를 등교시키고 나면 지성이와 두 번째 아침 전쟁을 해야 합니다. 등교길, 여원이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아빠 공연 언제 봐? 빨리 요 분위기가 좋아지면 영원히 데리고 공연 보러 가야지. 조금만 기다려. 아빠 공연 데려가 줄게. 뭐 무용하는 거랑 음악 악기 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이제 뭐 8살밖에 안 되지만 묻죠. 아빠하고 삼국통일 김유신 장군이 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 속에 그런 역사 인물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역사도 공부하고 공연도 같이 즐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다음에 또 가자. 아빠의 만담 공연으로 태교를 했던 여원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에 못 가는 게 영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포스트에 보낼 땐 가끔 막 찡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래요. 둘째 지성이까지 어린이집에 보낸 필기 씨. 한 여행사를 찾아왔는데요. 아휴, 잘 지냈습니까? 일 좀 많이 만들어야죠. 저번 주에 문의 같은 건 어디 됐어요? 제주도랑 울릉도랑 뭐 이렇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해외 쪽은 지금 아직 없지? 문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저번 주에 보니까 이제 산동 쪽에 외하이 쪽에 비행기 이제 시작하더라고. 그것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거니까. 하여튼 중국하고 지금 연태 관련돼서 지금 그 안동시 홍보관 운영하는 거 요거 지금 정부하고 일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조금씩 풀려지면 중국 쪽 일도 많아질 거니까. 하여튼 국내 쪽에 신경 써가지고 일정 마무리 짓고 연락 줘. 알겠어요. 사실 필기 씨는 이 여행사의 대표. 고향 안동의 풍부한 문화유산들을 콘텐츠화해서 수출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비록 최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처음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0년 5월에 군대 제대하고 그때 선배께서 라디오 안동 MBC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보고 이제 야 너 친구들도 많고 말도 재밌게 하고 그다음 네가 안동이 고향이니까 한번 같이 해볼래라고 이끌어줬던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해서 그때부터 쭉 계속 같이 하면서 이 선배는 바빠서 해외를 못 나갔어요. 근데 해외에 항상 견학을 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가 갔다 와.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뭐 웬만한 나라들은 전 세계 다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하고 여행업을 같이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되고 니도 독립해서 한번 해봐라고 해서 2006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행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5월에 제대해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면 벌써 20년째가 되는 거고 2006년 따로 나와서 법인 설립해서 한 거 치면 벌써 한 14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우리 문화를 세계로 알리고 해외 관광객들을 고향 안동에 유치하면서 더 큰 무대를 꿈꿔온 필기 씨. 코로나로 여행업이 얼어붙은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동분서주 중입니다. 해외 관광객 대신 국내 관광객들을 안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 중인데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연인들이 좀 오고 있다, 그죠? 그렇죠. 네. 오룡교에 가면 한복을 대여해 준 곳도 네. 있어요. 그곳에 한복을 대여해서 기념으로 탑승하고 사진도 남기고 갓도 쓰고 하는 추억의 사진, 영상들을 남기게 되는 아이템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의 시대가 저물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 단위의 소규모 관광객 시대가 열릴 거라 전망하는 필기 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저녁에만큼은 젊은 친구들이 여수 밤바다 정말 그런 낭만포차처럼 포장마차는 아니더라도 안동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컨텐츠. 공연은 어디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쪽에 기반 시설 쪽에 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진일통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요.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남들이 몰라도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사람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까지 모두 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인재들이 있어서 저희도 함께 이분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려는 자신감도 생기고 합니다. 하여튼 한번 잘 만들어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그냥 안 움직일 때
준비만 돼 있으면 언제든 기회는 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무뎌져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제 곧 이제 백신이 개발되겠지. 감기구나. 이제는 괜찮겠구나. 이제 조금씩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여행을 다니는데 소규모 관광객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컨텐츠들이다 보니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남들 다 할 때 하면 어차피 기회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확률이 많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자 싶어서 하는 거죠. 오랜만에 후배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연극 배우이자 방송 진행자인 경왕 씨. 부탁이 있다는데요. 보고 계시는 관객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도 쉽게 좀 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연극을 하니까 이게 네가 태계 선생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네가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네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인 것처럼 던져주면서 해설을 해주면 가장 좋지. 이번 주말에 난생 처음 스토리텔링 공연을 하게 됐다는 후배. 공연이 잡히자마자 선배 필기 씨 생각이 나서 한 수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있었지만은 이번 주말에 또 제가 극단에 또 있다 보니까 어떤 도산서원에서 공연이 하나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이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설들을 좀 더 맛깔 있게 또 즐겁게 또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좀 받고 싶어서 우리 선배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멘트나 표정이나 뭐 여기 손짓 같은 것만 좀 해도 되니까. 근데 항상 보면 딱 안 붙어 하시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하더라도 관객들 눈이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천천히 하면 더 낫지. 안동 사투리가 좀 들어가도 전혀 무방하니까 보는 걸 좀 해서 오늘 뛰기 좋지. 조선 500년의 시간을 지배한 성리학의 중심에 걸출한 두 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태계 선생과 율곡 이임을 여기 오신 양반들이야 익히 알고 계시겠다.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두 만남, 그 만남 속으로 그리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약간 닭살도다. 잘하는데? 어색해요. 그 태계 선생 율곡이 할 때 앞에 앉아 있는 관객들 중에 혹시라도 태계 선생이나 아니면 율곡이 선생처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좀 집어놨다가 율곡이 선생님 언제 오셨니까? 태계 선생이 앉아 계시네. 야, 그래 이 둘의 만남이 오늘 주인공인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다. 뭐하니까 선생 두 분 오셨는데 박수 안 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들한테 박수 유도를 하면서 그 시대의 주인공처럼 한두 명을 집어넣고 하면 좋지. 재밌겠네 그렇게 하면. 네. 어차피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그래서 한 번 끝나지 말고 두 번, 세 번 계속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로 잘 한번 키워봐. 너무 좋은 기회인 거거든. 10년 전부터 지역의 문화재와 역사 인물을 토대로 한국형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어 온 필기 씨. 스토리텔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왔는데요. 이런 분야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우리 문화재를 활용해서 우리 역사 인물을 활용해서 지역에 이런 컨텐츠 만든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최고예요 최고. 내보다도 뛰어넘을 것 같아요. 각 지역의 문화재를 세트로 삼아 역사 문화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공연. 필기 씨는 직접 만든 수십 편의 레퍼토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선배님이 원고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해도 그게 무관한 건지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무관하지. 언젠가는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컨텐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써도 돼. 근데 이걸 줘도 이걸 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묵혀뒀던 거라서 잘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니한테 맞는 살을 붙여서 또 더 나은 스토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니까 저작권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 문화예술계 후배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마음껏 공연할 수 있길 바라는 필기 씨. 선배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합니다. 공연 끝나고 혹시라도 좀 네 영상 찍어 놓을 거잖아. 좀 부정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잘하진 못하지만 가져와서 그래 조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코치도 한번 받고 하여튼 멋있게 한번 해봐. 멋있게 하고 또 보자. 예, 알겠어요. 그래 공연 끝나고 또 봐. 네,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 가. 네.
그래서 항상 공연하게 되면 계약서 쓸 때 이 스토리는 만들어졌지만 이 모든 저작권은 3년 뒤에 그 지역의 예수인들에게 다 무조건 준다는 조건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이에요. 언젠가 그 지역에 있는 예수인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니, 근데 이런 스토리 속에 어떤 공연이 어떤 노래가 어떤 춤이 들어가면 좋을지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서 준다면 이분들은 쉽게 자기 지역에서 자기의 역사 인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공연할 수 있으니, 그래서 누군가 꼭 활용을 해서 연예인 부르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예수인들이 좀 더 이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생계 그리고 예술로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싶은 사례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도 좀 성공했으면 싶은 거죠. 다음 날 한 고택을 찾아온 필기 씨. 후배와 함께 기획한 공연 준비 상황을 체크하러 왔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이제 조금 더 위로 잡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방에 지금 불이 지금 약간 막 좀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고택하고 무대하고 잘 맞춰진 것 같다. 너무 반짝반짝해서 은은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조명을 또 이제 한쪽으로 써주고 진짜 비가 안 오기만 해도.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고택이 무대 세트가 되는 특별한 공연.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공연이다 보니 관객들의 호응도 남다르다는데요. 근데 전국 어디 가도 일반 공연자가 공연을 하지 지역의 역사 인물을 토대로 문화재를 활용해서 공연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 지역 갈 때마다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 인물을 소재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먼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문중이나 이런 데서 너무 좋다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또 하나씩 소개로 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일반적인 공연보다는 이런 문화재를 활용한 고택을 활용한 이런 공연들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돼버렸죠. 늘 적적하던 고택에 사람들이 북적이자 주인장은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널리 좀 알렸으면 싶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런 공연이니까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안동 문화를 이렇게 널리 알린다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시고 또 저희들로서는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캐캐 묵은 역사의 유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현재를 살게 하는 작업. 필기 씨가 하는 모든 공연은 어쩌면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널리 알려드린다는 활동을 해주신 데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신에 오시면 시원한 냉면 제가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 예. 모처럼 쉬는 날 필기 씨 부부가 한 고택을 찾아왔는데요. 옛날에 여기서 우리 김락 공연 여기서 했었잖아. 뒤에 그때 저거 해갖고. 독립운동가이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 오늘 부부가 이곳을 찾아온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다음 스토리텔링 공연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연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그걸 맞춰서 이야기를 좀 저거 해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 어차피 스토리가 나라 잃어서 지금 떠나는 그런 슬픔 아픔일까 아무래도 좀 애절한 그런 악기들이 악기. 노래도 있고 해금이나 필이나 대금이나 가야금이나 이런 악기 추가될 텐데 일단 스토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 맞춰서 순서는 바꿔 넣을 수는 있어도 그런 전통 위주로 좀 가고. 결혼 전에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계기도 공연 때문이거든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공연 때문에 만나게 돼서 그걸로 써주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까지 원래 이거 전공이 아닌데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닌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1년에 기본 한 3-4편 정도는 쓰는 편입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역사 전공자가 있다 그래도 그리고 아무리 공연 연출가가 있다 그래도 이 해박한 이
지식 소개, 이 스토리, 이 문화재를 활용한 고택이나 이런 문화재 활용의 공연, 만담 공연에 가장 최적화된 이런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공짜로 부려먹어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11년 전 사투리 경연대회에 진행자와 참가자로 처음 만난 후 사랑에 빠져 결혼에 꼴이 난 필기 씨 부부. 이후 역사 전공인 아내는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가로 필기 씨와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부부의 이야기가 깊어져 왔던 지난 세월 동안 스토리텔링 레퍼토리들도 차곡차곡 함께 쌓여왔습니다. 일단은 여러 관련 뭐 역사적 사건이 됐건 어떤 지역이 됐건 그 자료를 일단 많이 먼저 모으고요. 다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씩 다 읽어봅니다. 읽어본 다음에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를 한 달 정도를 고민을 해요. 지금도 아직 고민 중인데 사실 어제 새벽 3시까지 총 5개 장면 중에 2개 반만 대본을 쓰고 지금 대본이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는 관객들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라도 이런 공연 못 본다라고 하는 거 여기 가게 되면 꼭 하나 얻는 게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말마다는 거의 신랑 대본 쓰는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아내는 남편을 도우면서 또 하나의 재능을 발견한 셈. 잊혀가는 역사 속 이야기를 현재에 되살리는 작업이 아내는 즐겁고 보람있습니다. 여보 어저께 두 꼭지 적었는 거 당신 한번 보고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6, 7줄 정도만 좀 적어서 보고 오프닝 멘트식으로 그것만 하면 되겠네. 바탕화면에 신흥무관학교 대본 적혀있어. 아내가 유난히 힘들게 작업하고 있는 이번 신작.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써내려간 것임을 잘 알기에 필기 씨도 단 한 줄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빠 대본 연습하는 거 보자. 이곳 임청각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인 법흥사지 7층 전탑이 있고 대통령이 소중히 여기는 공간 이곳 임청각입니다. 앞에는 오듯이 낙동강, 뒤에는 영남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듯 빌탈진면에 차곡차곡 지어올린 건물. 내가 쓴 이야기를 남편의 입을 통해 듣는 이 시간,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상상했던 바로 그대로 남편이 역사 속 이야기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1894년 갑오이병부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 중심이 되었던 여기 임청각 사람들의 이바구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아까 비탈길을 내가 안동말 벤다리로 적으려다가 못 알아들을까. 외지선 사람들은 뭐하러 먹을까 봐 그렇긴 한데 상황 봐갖고 그래 요래 풀면 되겠다. 요래 풀어갖고 요래가 진흥무관학교 교가를 먼저 하나 하면 좋겠네. 콘텐츠 연출가와 작가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부부. 이렇게 함께 작업하는 시간들 속에 부부의 삶의 이야기도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때? 아빠가 대본 연습한 거 어때? 잘한 거 같아? 적성을 맡고 이러면 공연장 항상 가서 보고 이런 공연을 나중에 너희들이 물려받아서 대본하고 다 만들어서 아빠가 지금 엄마하고 만든 게 수십 편이잖아.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언제든지 나중에 커서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지? 응. 여원이는 무슨 공연으로 들어갈 거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어떤 공연으로 들어갈 거야? 악기가 좋아? 노래, 춤 어떤 게 좋아? 처음에는 국악해보고. 그래. 무슨 악기 할 거야, 여원이? 해금. 해금 할 거야? 해금. 얼른 가르쳐야 된다만. 시키고 싶은데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뭐 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게 사실 집사람이나 저는 생각이에요. 둘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둘째가 좀 지지바 같아갖고 첫째는 성격이 쿨한데 그래 기하면 이 딸을 통해서 새로운 여자가 좀 스토리텔러를 하면서 저기 문화의 바람을 좀 일으키면서
뭔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예 어릴 때부터 정말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요, 제 딸은. 뭐 피가 또 아바이 피인데 뭐 그래서 잘할 것 같습니다. 여운이 그거 독립영화에도 나왔잖아, 그치? 대사 뭐였지? 대사? 까먹었어? 저 언니야 예뻤어 했잖아. 딸을 그저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는 필기 씨. 가족은 필기 씨 부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필기 씨가 몇 날 며칠 공들여 준비한 스토리텔링 공연이 있는 날,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필기 씨. 코로나 때문에 만담 공연은 오랜만입니다. 박수 회장할 때까지 치는 겁니다. 쭉쭉 치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집회 속의 인물 한 분이 또 안동분이십니다. 자, 5만 원짜리 누가 계십니까? 신사임당. 만 원짜리엔 세종대왕. 5천 원짜리엔 이황. 이분 수표밖에 안 쓰는 거지요. 언제 긴장했냐는 듯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관객들을 쥐락펴락하는 필기 씨.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퇴계 이황 선생이라는데요. 1501년 11월 25일 날 진성이 씨 집안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던 퇴계 선생. 헌데 태어난 지 7달 만에 아버지셨던 이자, 식자를 쓴 아버지께서 40살의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 하여 놀림을 받을까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아주 엄한 교육을 시켰었고 20살 되더니 첫 번째 장가를 가요. 김해 허씨 부인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 놓게 됩니다. 첫째가 준이었고 둘째가 채였어요. 헌데 둘째 아들 채를 놓을 때 휴증으로 그만 첫 번째 부인이 7년 만에 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청산유수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필기 씨. 역사책으로 배우면 딱딱하고 지루했을 이야기들이 구수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퇴계 선생이 관계를 부른 일이 없었으니 허허 그대는 누구인고 어르신을 뵙는 것이 소원이라 이렇듯 찾아왔사오니 제발 뿌리치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을 겁니다. 네가 나를 보는 것이 소원이라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너의 가야금 소리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텐데 퇴계 선생을 향한 그 사랑 속으로 박수 한번 들어갑니다. 이야기도 듣고 전통 악기 연주도 들을 수 있는 운치 있는 공연. 바로 이것이 필기 씨가 만들어낸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그래 오늘 다 고생했고 얼마나 기분 좋다 그지? 그래도 비가 와도 관객들이 또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또 고맙고 하여튼 곧 또 공연 있을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아주 또 공연 만들어 보자고. 네! 다음 주는 회식이다. 만족이라보다는 간절했던 무대인데 너무 감사하죠.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또 그쳤지만 또 마지막에 비가 왔지만 관객분들이 한 분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심에 어찌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만족자라기보다는 고객 그리고 관객 이런 소중한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음에 너무나 좋았던 자리인 것 같아요. 어서이 안 좋은 이런 재난이죠. 어찌 보면 이게 빨리 지나가서 다시 이렇게 서로 웃고 서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 어찌 보면 그 코로나 이전의 시절 안 온다고 하지만 다시 그런 시절이 와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무대로 그리고 공연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꼭 다시 드리고 싶네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하며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스토리텔러 류필기 씨. 그가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중용 23번째 장로입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마지막 말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하셨기에 이 바쁜 시간, 이 귀한 시간 이런 뜻사선에 오신 것이 아닌가. 또한 내 개인의 사리 사역으로 살아오지 않았기에 나누고자 베풀고자 그 젊음과 열정 맞춰 살아오셨기에